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청와대 춘추관 출입 기자단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예정된 일요일 아침부터 몰아치는 비바람에 혹시 취소되려나 걱정했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오며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갠 뒤에 북악산은 평소보다 청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등반 코스는 삼천강 옆에서 시작해 숙정문 안내소, 북악산 성곽길을 걸쳐 창의문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체크무늬 셔츠와 모자, 등산복 차림의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북악산 곳곳을 감싸고 있는 성곽의 역사를 설명하며 중간중간 멈춰섰습니다. 산길에서 만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청운대에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요청에도 모두 응했습니다. 질문 시간까지 마친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기자단에게 정상에서의 풍경을 충분히 보고 갈 것을 권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자단과 일행은 5분여 정도 더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 청운대 아래 비갠 하늘과 가을 단풍 사이로 남산타워와 광화문 광장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전북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개회사에서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며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준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 약관 채택은 개발저축은행이 결정하지만 저축은행별 표준 약관 채택 여부가 공개돼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이 국제유가 상승과 조업일수 감소 탓에 10개월째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9월 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94.64로 1년 전보다 7.8% 하락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은행은 9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4차례 걸친 진료에서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고의가 아닌 이상 의료행위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며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드 혁오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연말 콘서트를 엽니다. 혁오는 지난 6월과 7월 서울, 대구, 부산에서 전국 투어를 한 뒤 미주 17개 도시, 아시아 9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펼쳤습니다. 소속사 측은 오랜 시간 투어를 하며 멤버들의 호흡이 한층 좋아졌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에 따뜻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진영이 2018 시즌 LPGA 투어 신인상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1일 끝난 상하이 대회를 13위로 마친 고진영은 신인상 포인트 1137점을 기록해 2위 조지아 홀과의 격차를 383점 차로 벌였습니다. LPGA 투어에 따르면 홀이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3개 대회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고진영의 신인상이 굳어졌습니다. 올해 LPGA에 데뷔한 고진영은 22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1회 등의 성적을 냈습니다. 경상북도는 27일 포항시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빅케이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기획한 이날 행사에는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황치열을 비롯해 인기 아이돌 그룹인 AOA, 에이핑크, 여자친구, 빅톤, 인투잇, 그리고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인 양요섭까지 정상급 가수 7개 팀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메인 공연 외에 다채로운 전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포항시 관광홍보부스,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우수수산물 시식 행사, 선비프렌즈 캐릭터 댄스 경연, 핫팩 무료 제공 등 풍성한 볼거리와 현장 이벤트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경북관광 홍보관에서는 경상북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황치열, 등신대 포토존 운영, 홍보대사 명함 사진 찍기 이벤트로 외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3개소와 명품화 육성사업자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독도무역, 주식회사 신라명가,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등 3곳이며 명품화 육성사업 대상자는 주식회사 니껴바이오, 농협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생생초 등 2곳입니다. 선정된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에는 포장재, 입간판, 설치비 등의 3년간 6천만 원, 명품화 육성사업 대상자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친환경 인증비 등의 1년간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 교수,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 실태 분석,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전우현 경제부지사, 정책기획관 일자리 청년 정책관 등 경상북도 일자리 및 정책기획부서를 비롯해 경북경제진흥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실무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경상북도의 청년 고용 상황과 일자리 정책 방향, 용역 추진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의성 있는 일자리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지역 통계와 정책 자료가 부족하고 기존의 양적 일자리 창출에서 질적 일자리 창출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